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겜기. 팀덱 플레이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요.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려고요. 팀 타파스의 마녀의 정원 해보겠습니다. 뭔가 스팀덱 너무 제 손엔 큰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좀 작아서 이게 RLB가 좀 뭔가 이상해요. 이게 기존 콘솔 게임이랑은 좀 감각이 다르네요. 익숙함의 문제겠죠? 팀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는 게 좋긴 하네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방향키고요. 네. 그래서 무기 선택 먼저 하나 하시고. 네. 대박. 네. 이거는 네. 약간 그 단거리 무기고요. 네. 좀 빠른 페이스고, 요건 중거리 무기고, 약간 중 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가보면 네, 될까요?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 무기 이야. 성장 하나랑 네. 귀물 3개를 주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계속 가면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약간 하데스 생각나요. 네네. 약간 하데스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펙트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하나 먹으시고요. 무기. 이거는 이제 무기 성장인데, 네네. 보스를 죽일 때마다 하나씩 더 줄 거예요. Y가 일반 공격, 전술 공격이고요. 전술 공격은 나가면서 대시하는 거고, 특수 공격이 그 LB 때, 네, 요게 이제 약간 범위 공격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시는 A예요. 대시는 A. 네, 이거 하시다 보면은 이 밑에 그 게이지가 차는데 다 차면은 이 B 스킬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접신이라고. 빨리 접신해보고 싶어요. 네. 접신해볼게요. 네. 야! 그러면 이 3가지 스킬이 다 새로 바뀌어요. 우와! 다른 스킬로. 진짜 접신을 하는구나. 네네. 와. 네. 와, 근데 어떻게 한국이 무속을 네. 이렇게 컨셉으로 잡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아무래도 저희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그러니까 맨날 어릴 때부터 MMO도 하고 뭐 디아도 하고 뭐 POE도 하고 로아도 하고 해도 다 서양 주제잖아요. 네. 서양 판타지 주제인데 약간 제 로망이 이제 한국 판타지를 네.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중에 무속이 약간 판타지성이 좀 강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 재밌어요. 인터페이스가 저기 이렇게 있다. 만드시면서 어려우신 건 없으셨어요? 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제일 어려웠고, 아무래도 한국 무속 소재가 네. 또 근데 타겟 시장이 또 네. 한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서구권에 또 좀 익숙하게끔 잘 어떻게 전달하지 이런 것들이 좀 선을 타기가 좀 힘들었어. 자료조사 하시면서 어려우신 건 없으셨어요? 자료조사하면서 자료조사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네. 그게 또 게임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몬스터든 뭐 어떤 신이든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약간 촌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문헌에 있던 거고 막 고서에 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이 촌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현대화를 잘 해서 여기저기 문화권에서도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지가 조금 이제 노력이 들었죠. 출시하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내년 한 3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10월 달에 스팀 넥스트 페스트 나갑니다. 대박. 이렇게 몹이 많을 때는 접신하시고 Y 누르시면은 이게 5타 연타로 돌진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입니다. 쾌감이 있네요, 확실히 이게. 컨트롤이 좋아야 보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잘하시는데요. 혹시 오늘 못 계시면은 스팀에 데모 이미 출시돼 있어서 그대로 똑같은 빌드 해보실 수 있어요.
광명 귀선장. 오, 매력적이네요. 네. 컨셉이 장승인데 네. 장승이 원래 부부거든요. 네. 네, 어떤 사연으로 해서 남편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혹시 괜찮다면 죽어봐도 될까요? 네네. 죽는 모션이 너무 궁금해요. 일부 후퇴한다. 이제 컨셉이 네. 상자를 주만지처럼 약간 상자를 열면 게임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악선을 열다군요. 이 상자 이름이 악선이에요. 그리고 악할 악자에 그릇 선자 해서 악을 담는 그릇이다 해서 악선. 너무 재밌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최고. 인디 협회로 같이 출품한 거는 보라색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인 것 같고요. 오, 감정 친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점프력이 증가하네요. 점프는 기본적으로 퍼즐 게임인 것 같죠? 사운드 작업에 좀 공을 들인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모노웨이브라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BBB에 저는 이제 프로듀서 겸 이제 기획을 맡고 있는 최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볍게 게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게임은 이제 모노라는 주인공이 이제 행복, 그리고 슬픔, 분노, 불안이라는 4가지 감정을 이제 자유자재로 전환을 해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이거를 공감을 통해 퍼즐을 풀면서 점점 스테이지를 나아가고 이 혼란한 세상을 이제 좀 정화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이고요. 그 주인공이 상태를 전환해 가면서 퍼즐을 푸는 게임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좀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감정이라는 소재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소울 같은 그런 영화들에도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동화 같은 느낌을 주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선화 바탕의 이제 아트 스타일을 채택하고 지금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렇군요. 기획하고 이 게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좀 기억이 나시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정이라는 걸 소재로 적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귀엽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소울에 나온 것과 같이 약간 선화 기반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선화를 처음 결정하고 나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각각 그 한 컷신 그려가지고 하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랑 다르게 이제 선화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다 벡터로 이루어진 선들의 점자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생산성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조금 아찔하네요. 약간 가정류 이렇게 좀 폭넓은 범위로 정해지다 보니까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저들이 좀 편의성이나 직관성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콘텐츠가 완성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돌려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곳에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우와,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만드시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거나 어떤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인디팀이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이제 돈이 나올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아서 인디는 열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정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투자사가 보고 계신다면 뭔가 어필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희 게임 되게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가정용 게임 시장으로 진출해서 한번 잘 흥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부적으로 많이 확신이 있어서 그 점에 유의하셔서 이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만든 게임이 되게 좀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걸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자주 방송 같은 걸 좀 챙겨보는 편인데 방송에 이제 제가 만든 게임이 나온다거나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추천받았던 게임 윈터 오브 아르비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네요. 오, 뭐야, 나레이션 있어요. 아, 이거 녹음도 맡기셨구나. 아트에 신경을 많이 쓴 게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 꽤 괜찮아요. 이거 추운 데서 숨 쉬는 연출까지 꽤 괜찮으세요? 기본 조작을 알려주는 맵 디자인인데, 네, 점프해서 못 가게 해놨고요. 이렇게 돌을 캐서 조합하는 유형의 게임인데 맵 요소들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르투스 게임즈 대표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르투스 게임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르투스 게임즈는 지금 3명으로 구성된 소형 스튜디오입니다. 아직은 소형 스튜디오이지만 좋은 게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비엔의 겨울은 빙하기가 찾아온 세상을 배경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생존 경영 장르가 결합된 융합 장르의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파밍을 하고 밤에는 가게로 돌아와서 가게 경영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가게 경영하는 걸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아, 그럼 출시하면 저는 해봐야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도트 누가 짠 거예요?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도트가. 네, 저희 팀원들이 이제 도트 그리고 일러스트 아트까지 다 섬세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러스트도 LIL 여기 보이시나요? 엄청난 고퀄의 LIL들과 일러스트가 한가득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게임을 처음 기획했던 건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추웠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겨울에도 이제 겨울을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들은 뭐 개발하면서 팀원들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항상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저분들이 저희 부스에 와서 게임 플레이 해주시고 저희 모자란 부분 지적해 주실 때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 기자님처럼 뭐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참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대표님처럼 인디게임 시작해보겠다, 만들어보기 시작해보겠다, 팀을 꾸려보겠다는 후발주자들한테 좀 추천해줄 만한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한국컨텐츠진흥원, 경기컨텐츠진흥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게임 글로벌 게임 센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수혜를 받았던 스마일게이트 같은 민간 기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또 오늘 부스 지원해주신 인디게임 협회에도 정말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디게임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학생들이나 이제 막 뛰어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신다면 네. 꼭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짧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가장 저희 팀의 큰 후회이기 때문에 꼭 첫 프로젝트는 짧게 1년 이내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출시까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게 빠르게 아웃풋을 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결과를 받는 게 걸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는 아직도 출시 버튼을 못 눌렀는데 이 출시 버튼을 눌러본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 게임 산업에 좀 인디게임 관계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동료분들도, 기관분들도,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업계 많은 동료분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아르비엔의 겨울은 너무 따뜻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르투스 게임즈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너무 웃겨요. 레벨 999 썩은 물. 제가 이렇게 막 가져다 오고 빼고 하는 걸 상대도 볼 수가 있나요? 네, 상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전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카드의 앞면은 상대의 카드의 정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심리전이 오고 갑니다. 아, 상대 카드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용병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정찰방을 고용하면은 상대 카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고라니 귀여워. 다 허수아비다. 네, 허수아비인 유형의 카드인데 어떤 카드인지는 알 수 없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 끔찍한 맹수. 어떻게 하시다가 이 고라니를 좀 내세우는 기획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게임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게임을 진행하는 심판 캐릭터처럼 사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야생동물로 하자 그래서 고라니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면서 흥미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샤이닝 고라니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고수아비는 허수아비를 이용해 병사 숫자를 속이는 심리전 기반의 카드 게임입니다. 올해 3월 말에 게임을 정식 출시하고 출시한 기념으로 사람들에게 저희 게임을 조금 알리고자 플레이 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개발하시고 플레이 엑스포에 이렇게 선보이시기까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저희 게임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고라니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싶어서 직접 장화를 사가지고 늪지대에 탐문해서 진짜요? 고라니 발자국을 추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생태계 조사를 했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정부나 기업이나 투자처한테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법한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게임이 아무래도 온라인 PVP 게임이다 보니까 출시 직후에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인디게임 특성상 마케팅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 온라인 PVP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같이 이렇게 인디게임을 개발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뭔가 꿀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창작을 하는 일이고 창작이 집착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스로가 해낸 것들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예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갈아엎고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자주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거 한 번의 시도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은 긴 프로젝트를 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이닝 고라니 화이팅. 비첸팝 해보겠습니다. 오! 튀어! 만나면 반갑다고 짹짹짹. Meet tweet. 아, 훌륭해. 진짜 카나리아 그 자체구나. 아니야. 아, 귀여워. 아. 아. 재밌다. 재밌어. What makes you to come to Play Expo, this event? Well, it's nice to be able to travel to Korea. Really? But also we have lots of fans here already, which is... Is there anyone like invite you guys to this event? Like, hey guys, there is a Play Expo name. Like they're like
doing some events like that, and I want you guys to join something like that, or We asked around a little bit and sort of asked what. 네. 실제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행사가 있다고? 네, 알려는 드렸죠. 알려드렸고 이제 오시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셨었고 조금 전부터 준비를 해오셨어요. 와, 대박. So special. And any last word to like Korean game people, gamers, or and Korean game industries? Please try our game, and also thank you for having us. Thank you. We love Korea, and this is a great event.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제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빈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플레이 엑스포에 방문해서 부스를 차리신 어떤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그 기업분들이 좀 수요가 있었어요. 그 플레이엑스포에 다들 이제 참가하실 건데 그럴 거면은 이제 글로벌 게임센터 공동관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스 다 사서 다 지원해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뭔가 그 기업분들이 요구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한해서 열심히 좀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뭔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게임 기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몇 개 기업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게임 산업이 전무하듯이 없었는데 글로벌 게임 센터가 생기면서 조금 이제 기업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한계라면은 그런 부분이죠. 아직 그 경남 게임 산업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점차 나아질 거니까 그거를 좀 많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들 중에 좀 게임 컨텐츠 관련된 학과들이랑 뭔가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작년에 인제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에 게임학과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 2학년 이제 1, 2학년이지만 이제 이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인재들이 좀 키워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인큐베이팅하는 좀 지역으로 약간 특화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 사업을 좀 더 중점으로 해가지고 인재들 좀 키울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네. 게임 산업에 진출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저희 이제 시작이라서 네. 많이 좀 부족하지만 저희 게임 이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사업들 진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게임 만드시고 싶고 좀 이제 크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기업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게임 지원하는 곳에 계신 입장에서 네네. 한국 게임 산업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그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네. 일단 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생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주에 출시한다는 무레일 한번 해볼까요? 취재 중이었는데 네네. 혹시 게임 관련해서 여쭤보면 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출시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아, 책이었구나, 이게 내용이. 네. 아니, 리액션입니다. 개발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와. 플레이어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기차랑 본인의 체력. 네, 체력이 0이 되거나 기차가 0이 도달하는 순간 패배로 확정이 돼요. 와,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네. 시작.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오, 대박. 터렛 같은 게 생겼네요. 자, 속도가, 왜 떨어지지? 깬 건가? 네네네. 다시 올라가는군요. 할게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무레일. 약간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가 기차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본인의 체력이나 캐릭터들을 신경 쓰는 게 좀 디테일이 엿보였던 것 같고요.
네네. 간단하게 게임 소개 가능하실까요? 페인스쿨 액션 게임인데 기차 위에서 무언가를 운반을 해야 돼요. 네네. 무언가를 운반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게임인데 그 몬스터들이 하나둘 나타나요. 몬스터들을 처치를 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거의 1년 반 넘게 개발을 하셨는데 네네네. 오늘 이 플레이 엑스포 자리에 선보이기까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작년에 지스타 때 네. 한 번 선보인 적이 있었어요. 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그 피드백까지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 제가 뒤에서 지켜본 결과 UI가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UI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5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작년 지스타가 좀 기억에 남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아 UI 개선해야겠다 네네.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네. 좀 정부나 지자체나 게임 투자사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게임 산업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성공하는 대로 이어가는데 실패하면은 그 투자한 금액이 좀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출시를 앞두고 계신데요. 이제 막 인디 게임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발짝 더 앞선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이제 막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 완성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너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면은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할 거면은 끝까지 진행을 하고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은 주변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 요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출시하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왜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게임 관련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비밀 쪽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의 입장 그리고 이 전체 산업의 구조,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전문 변호사한테 이제 맡길 이유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산업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한국 게임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세요. 일단 일반 대중 내지는 이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게임이 너무 그냥 단순한 어린이들의 오락 혹은 요즘엔 또 뭐 게임 중독이다 뭐 질병에까지 등록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을 그런 좀 단순한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게임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 게임 산업 관련 법제들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더 수정될 부분들이 꼭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퍼블리싱하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멜트어웨이랑 스텔라 코드를 선보이는 스튜디오 케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케이지의 대표이사 진성용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그 스튜디오 케이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일단 퍼블리싱하고 번역 그리고 현지화
사업 및 포팅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작지만 강한 회사입니다. 혹시 스텔라 코드라는 게임을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스텔라 코드는 터무니없는 발견으로 인해서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 건데, 이 수수께끼는 우주와 관련된 우주과학과 물리과학을 동원할 수 있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수께끼 풀이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퍼블리싱 관련된 직군들을 궁금해하면서도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디벨로퍼와 퍼블리셔 역할론에 대해서도 네. 학생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고 네. 관심 듣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퍼블리싱 직군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퍼블리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터넷이 필요한 환경일 경우에는 서버와 마케팅을 총괄해주는 퍼블리셔가 있고,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현지화, 그리고 피지컬을 유통할 경우에는 피지컬까지 유통을 해주는 그런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게임학과 졸업자나 게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스튜디오 케이지에 퍼블리셔 관련해서 문을 두드리고 싶다면 좀 어떤 역량을 키워오기를 좀 바라시나요?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업무들이나 퍼블리셔 업무들을 좀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어떤 소양을 미리 길러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을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게임이 정말 팔릴 것 같다, 아니면은 소재적으로 괜찮다 싶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게임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고 리뷰 같은 것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 그렇구나. 실무적 역량이나 뭐 포트폴리오를 뭔가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나 조언이 있을까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일단은 나는 이만큼 게임을 많이 해봤다, 리뷰 같은 거를 많이 작성한 거를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나의 그 본인의 감상평, 플레이 타임, 실질적으로 이제 스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타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 사람이 얼만큼 게임을 많이 했고 게임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 관련된 이런 회사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이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많은 퍼블리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유통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퍼블리셔들하고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축해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신규 개척이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게이머들, 게임 공공기관, 지자체나 게임 사회, 한국 사회 전반에 게임과 관련된 한국 사회 전반에 뭔가 퍼블리싱 관련한 곳에 재직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 일단 정부 기관에서는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검열하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도도 떨어지고, 뭐 해외로 나갔을 때 해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많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규제를 좀 풀어줬다는 바람이 있고, 개발사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아트팀이나 프로그래머들 상당히 실력이 좋거든요. 하지만 기획에서 항상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비즈니스적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면은 오히려 일본이나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미호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서 성공하기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기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퍼블리셔나 퍼블리싱 기업, 퍼블리싱하는 회사를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걸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뭐 본인이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에 정발되지 않은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내에 정식 유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길을 택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가지고 쉽지 않은 길이다. 예, 쉽지 않아가지고 만약 본인이 싶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뭐 같은 마음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 케이지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관람객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바이어의 눈에는 좀 어떤 걸 집중해서 보시나요? 물론 바이어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우리는 퍼블리셔니까 네. 퍼블리셔 입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각자의 입장으로 왔으니까 네. 개발사들도 되게 제각기의 사정이 있잖아요. 네. 하여튼 퍼블리셔로서 우리도 그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것도 목적으로 다르게 와요. 하여튼 막 지금 막 올해 같은 생각으로 하면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고 하반기는 우리도 물론 출시할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7월, 8월 출시할 게임이 있는데 한 10월, 12월 내년 초 그때 출시할 게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물론 PC 게임이나 그런 거 1년, 2년 그런 기간으로 개발을 하니까 좀 미리 내년, 내후년을 생각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6개월 미래 또는 뭐 최장으로 12개월 이렇게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경우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게임을 낼 건지 지금도 어떤 유행되는 게임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개발사들하고 만나고 지금 유망한 게임들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그래요. 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김기. 오버워치 좋아하는데 오버워치 체험 못할 정도로 되게 사람도 많고 바빴습니다. 네. 자, 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작년에 지스타를 못 갔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기자로서 게임 행사를 온 거는 게임 박람회 행사를 온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나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교수님들이 플레이 엑스포 가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와서 결국에는 많은 게임사들이랑 인디게임 개발사 스튜디오들이랑 명함 교환도 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위더피플 이 회사랑도 변호사님들이랑도 인터뷰했죠. 그리고 진짜 예상치 못하게 데이빗 과장님이랑도 인터뷰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는 박람회였던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많은 내용들을 또 풀어내려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김기.